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독서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브랜드 짓다. 부제는요, 듣는 순간 갖고 싶게 만드는 브랜드 언어의 힘, 민은정 지음입니다. TOP, 카누, 오피러스, 서울 스퀘어, 평창 올림픽 슬로건. 귀에 꽂히는 그 이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수많은 히트 브랜드를 탄생시킨 국내 최고 브랜드 버벌리스트 민은정의 첫 책입니다. 마케터, 기획자, 브랜드 담당자의 필독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요. 오래도록 살아남은 히트 브랜드의 비결은 브랜드 언어에 있었다. 네이밍, 콘셉팅, 슬로건, 스토리, 메시지. 국내 최고 브랜드 버벌리스트가 32가지 실제 사례로 들려주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 언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홍성태 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유명 만물 지모, 도덕경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이름이 있는 것, 네이밍이 만물의 모태라는 의미다. 네이밍은 브랜딩의 시작이며 깊이 있는 전문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오랜 기간 브랜드 언어 개발이라는 외길을 고집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브랜딩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체계적이면서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브랜딩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책이다. 저도 이 책 이게 선택을 하고 읽어보는데 정말 계속 밑줄 긋게 하더라고요. 일단 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첫 숨을 불어넣는 사람, 제품과 서비스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에 슬로건과 스토리, 메시지 등 언어적 요소를 더해 브랜드 매력을 증폭시키고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브랜드 버벌리스트다. 25년 동안 다양한 기업들과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많은 히트 브랜드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쉬웠던 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과 대한민국 관광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를 비롯해 카누, TOP, 오피러스, 로체, 알페온, 뮤지엄 산, 리엔, 코나, 아난티, 자연은, 굿베이스 등의 네이밍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양력만 봐도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인터브랜드 한국법인의 CCO, 치프 컨텐츠 오피서로서 다양한 기업의 브랜딩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글로벌 브랜딩 모델을 국내 기업에 접목하는 데 힘쓰고 있다. 브랜드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이름이 붙여지는 그 순간이라고 믿는다. 브랜드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브랜드 이름을 짓고 서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매력적인 운명의 순간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브랜딩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저자 소개만 딱 들어도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이라고 감히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인터브랜드의 한국법인 대표이사 문지훈님의 추천하는 글만 보더라도 조금 더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프라이스 프리미엄으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구축된 브랜드의 힘이다. 더군다나 고객과의 터치포인트 및 제품 탐색 프로세스가 나날이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브랜드의 역할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시장 고객 분석에서 시작해 최적의 고객 경험을 실행하는 일련의 브랜딩 활동은 모든 과정이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 콘셉트와 이름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슬로건과 스토리를 만드는 버벌 브랜딩은 그 백미라 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의 이름을 만드는 브랜드 네이밍은 더욱 그러하다. 모든 전략적 기획은 이름이라는 결과물로 수렴되고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준 역시 이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브랜드 이름에 대한 전략적 이론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브랜드 언어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브랜드 언어 개발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학생들 실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케터나 브랜드 담당자를 위한 관련 서적이 많지 않다.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CCO 민은정 전무의 첫 책이 반가운 이유다. 자, 어떤 사람을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칭한다면 그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 쌓아온 업력과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하는 열정과 진심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와는 15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왔다. 꾸밈없는 진정성으로 많은 클라이언트와 동료의 지지를 얻고 있는 그의 앞날을 기대하며 추천사를 마친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 문지훈 님이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세 약관,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30세 일입,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는 나이. 약관과 일입 사이, 나는 지금 딱 25년 차에 접어든 브랜드 버벌리스트다. 전문가라 불리지만 아직은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새로움에 예민하게 촉을 세운다. 브랜드 버벌리스트, 브랜드 이름, 슬로건, 스토리 등 브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언어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브랜드 이름 짓는 일을 가장 많이 해왔다. 이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건 그저 우연이었다 하면서 본인이 1994년 브랜딩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그 시절부터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바로 이 안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버벌리스트로 사는 동안 세상 모든 변화에 처음과 함께 해온 것 같다. 내 삶은 늘 변화와 혁신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이제는 사라진 삐삐부터 블록체인을 적용한 서비스 브랜딩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내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왔다. 변화가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삶의 양식, 브랜드를 접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감성은 단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세계에서 어제의 솔루션은 의미가 없다. 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솔루션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진실이 하나 있다. 브랜드의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브랜드 인식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는 무엇인가? 이름이라는 형식의 언어다. 브랜드의 성격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브랜드와 고객 관계의 바탕은 무엇인가? 브랜드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언어로 만든 브랜드 콘텐츠다. 모든 소비자가 인플루언서로 진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쉽게 이해하고 전파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언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오늘날 다음과 같이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는 브랜드의 집, 브랜드 정체성은 언어로 규정되고 브랜드는 언어로 만든 이틀을 벗어날 수 없다.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브랜드 언어 개발 전략의 통찰을 나누는 것, 정선된 말의 힘과 전략적인 글의 힘, 매혹적인 언어의 힘이 어떻게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드는지 증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민은정님의 이 책을 통해 저는 이제 어떤 걸 더 명확하게 알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브랜드 하면 이미지라는 생각을 더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하는 건 언어였었고 그 언어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었구나. 너무 지식이 없었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고요. 목차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감각의 프레임을 한껏 열다. 파트 1의 이 큰 제목이고요. 커피다움의 재구성 해서 TOP와 카누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가장 갖고 싶어지는 이름 해서 오피러스 로체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사이트에서는요. 당신의 네이밍에 실패하는 10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는 브랜드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다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불리느냐가 가치를 만든다. 경험의 연속성, 경험의 리니지, 가장 진실하고 담백한 울림,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라는 소제목으로 관련된 홈앤쇼핑부터 시작해서 CJ, 금호타이어, 대교, 뮤지엄산, 자연은이라는 그 브랜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의 인사이트는 이름의 길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에 대한 솔루션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브랜드,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다. 아버지의 브랜드에서 아들의 브랜드로 빌딩, 카리스마를 집어던지다. 무릇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학과 취향을 중심에 두어라 라는 제목들과 함께 한 7개 정도의 브랜드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인사이트에서는 이름에서 가족을 발견하다. 그래서 패밀리 보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트 4에서는요. 브랜드, 지금의 맥락을 읽다 해서 비맥락의 시대, 브랜드는 어디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와 언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솔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공유의 희극, 프론티어의 브랜드의 특권이라는 소재로 홈픽이라는 브랜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뿐만 아니라 삼성 아몰레드라는 그 다양한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인사이트는 버벌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관심 가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얼굴 생김새와 신체 특징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전체적인 스타일링도 훑어본다. 명함을 교환하며 소속과 이름을 본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를 나누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의 성격, 그의 생각, 그의 생활. 이제 결정을 내릴 때다. 그와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명함을 휴지통에 버릴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브랜드가 소비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도 이와 동일하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브랜드 중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관심을 호감으로 이끌며 오랫동안 끈끈한 정을 쌓게 하는 것. 생김새, 이름, 성격, 가치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잠재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관련 정보가 중요하다. 이는 다시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로 나뉘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브랜드의 언어적 요소다. 이름, 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와 메시지. 브랜드를 구성하는 언어적 요소를 브랜드 언어라 부른다. 브랜드의 첫인상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브랜드 이름이다. 브랜드 이름은 정체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 요소다. 브랜드 슬로건은 브랜드 이름과 함께 브랜드의 성격을 드러낸다. 한편 브랜드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브랜드 스토리다. 공감할 만한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브랜드 메시지와 브랜드 콘텐츠는 고객과 나누는 대화와 같다. 첫인상이 좋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는 곧 끊어지게 마련이다. 메시지와 콘텐츠는 브랜드의 매력을 촘촘하게 완성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억하게 하는 것, 공감하게 하는 것, 인간적 매력을 부여하는 것,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브랜드 언어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브랜드 언어의 조건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거 다 밑줄 쳤거든요, 책에. 그 정도로 이 책이 이 진짜 실제 브랜드의 언어적 요소의 핵심 교재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1. 언어로 느끼게 하고 언어로 매혹하는 브랜드 언어의 힘. 의도한 대로 감각을 느낄 때 브랜드의 매력은 탄생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 감각의 프레임을 한껏 열다. 언어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상상하게 만드는 힘이다. 브랜드는 이러한 언어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브랜드가 의도한 대로 소비자가 맛과 향기를 상상하고 느낀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브랜딩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어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고급스러운 것과 친근한 것까지 의도적으로 다르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느낄지 상상하며 그 프레임을 만들어라. 언어로 자극하고 오감으로 상상하게 하라. 여기는 그냥 일반 브랜드 라는 그쪽 영역으로 소개를 했지만 저희는 퍼스널 브랜드에 관련된 전문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지침대로 나 자신에게 접목하면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례를 다 소개하고 싶지만 책을 사서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다움의 재구성, 커피 곱하기 브랜드 곱하기 언어,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볼게요. 265억 잔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마신 커피 잔수다. 성인 한 명이 500잔을 넘게 마신 셈이다. 성인 한 명이 500잔, 365일이니까 하루에 2잔 을 거의 넘게 먹는 날도 굉장히 많다는 뜻이네. 커피 전문점 숫자는 그 흔한 편의점의 2배고 치킨집의 3배다. 이 커피의 광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커피의 어원 잠깐 보면은 6세기 무렵 에티오피아에 살던 양치기 소년 칼디가 발견한 커피는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칼디는 붉은 열매를 따먹고 흥분 상태를 지속하는 사냥을 보고 호기심에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 자신의 몸에도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낀 칼디는 이를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갔고 그들은 기도할 때 졸음을 쫓기 위해 이 열매를 달여 약삼아 마셨다. 신기한 붉은 열매는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예멘으로 전파되었다. 예멘 사람들은 세계 최초로 커피나무를 재배했다. 예멘 모카는 지금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와 더불어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로 불린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나왔네요. 처음 알았어요. 이 사실 커피라는 말의 어원은 카파인데 이는 커피나무가 야생하는 에티오피아 지방의 이름이면서 힘을 뜻하는 아랍어이기도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로 대변되는 프리미엄 원두커피의 시대다. 현대사회에서 커피는 음료라는 카테고리를 초월한다. 우리 삶의 단상이며 또 다른 자화상이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이고 다른 이에게는 습관이다. 지금도 교과서에 이효성님의 낙엽을 태우면서라는 수필이 실려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낙엽을 태우면 갓볶은 커피콩 냄새가 난다. 라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커피 다움에서 태어난 TOP를 소개했어요. 캔커피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잖아요. 캔커피가. 맥스웰 하우스와 레스비는 싸고 간편하게 카페인을 충전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답니다. 당시 프리미엄 원두 캔커피 출시를 앞두고 동서식품과 가진 첫 미팅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담당자들의 자부심 때문이다. 커피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대한민국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만큼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지만 그들은 커피 전문가였다. 그 때문에 브랜드 후보안을 평가할 때도 커피다움을 느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커피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 한마디면 아무리 공들인 후보안이라 할지라도 값차 없이 내쳤다. 평생을 커피와 함께한 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커피다움, 그 평가 결과를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커피다움이란 무엇일까? 커피 맛은 어디서 어떻게 느껴질까? 이에 대한 음성학적 정의가 필요했다. 커피 맛은 후각으로 느끼는 향에서 시작한다. 입안에 한 모금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첫 맛은 강하고 목을 넘어갈 때의 끝맛은 부드럽다. 마시고 난 후에는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아련한 기분에 젖어든다. 강한 첫맛, 부드러운 끝맛, 아련하게 남는 뒷맛, 이것을 음성학적으로 치환하면 강한 첫음절, 부드러운 둘째 음절, 여운이 남는 끝음절이 된다. 강한 음은 격음, 거센 소리 크트푸츠와 경음, 된 소리 끄뜨뿌쯔즈로 구현된다. 부드러운 음은 성대가 떨려 소리를 내는 유성음, 모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으로 구현된다. 이름이 불린 후 여운을 남기기 위해 마지막 음절이 받침이 없는 모음이나 유성음 받침으로 끝맺어 공기 중에 진동을 남겨야 한다. 이걸 음성학적 기준에 의해 다양한 음소를 변형하고 재구성해 보았다. 그중 본능적으로 커피다움을 느낄 수 있는 후보안이 눈에 띄었다. TOP였다. 커피의 강한 첫맛은 T, 부드러운 맛은 O, 여운이 남는 향은 P, 이렇게 세 음절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TOP라는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 커피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커피콩이 처음 발견된 지역은 에티오피아다. 에티오피아의 맨 앞 글자인 에와 마지막 글자인 R을 빼면 TOP가 남는다. 그리고 커피와 TOP의 마지막 글자는 둘 다 P로 끝난다. 알고 보니 어이없을 만큼 직관적인 트릭이다. 게다가 TOP는 최고를 의미하는 단어 탑을 재구성한 이름이다. 최고를 뜻하는 탑은 모든 기업이 탐내는 단어다. 커피 맛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에서 출발한 단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절해서 TOP라고 읽으면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후보안을 제안하면서 TOP의 의미를 Taste of Passion이라고 풀었다. Taste of Passion은 후에 The Original Passion for Coffee라는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발전했다. 이 시장의 최강자는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와 동서식품의 TOP다. 많은 브랜드가 이 자리를 노리고 도전 중이지만 두 브랜드를 꺾기는 쉽지 않다. 음료수 시장은 브랜드 역할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브랜드 역할력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인터브랜드의 조사에 의하면 럭셔리 제품의 브랜드 역할력이 가장 크고 바로 다음이 음료수다. 이렇게 브랜드 역할력이 큰 시장에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 브랜드 순위는 잘 바뀌지 않는다. 어때요? 이 TOP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방법도 알게 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거 무언가를 만들 때도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음성학적 지식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소비자가 이것은 다른 제품이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브랜딩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미지가 있는 컷에 짧게 카피라이팅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쁘면 이것만 딱 읽어도 굉장히 귀에 쏙쏙 담기는 그런 메시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이밍이 실패하는 10가지 이유,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걸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싶지만 시간상 그냥 하나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름 짓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어적 소양, 마케팅, 브랜딩 전략, 법률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래도 망한대요. 아시죠? 이게 숙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 이름의 모든 것을 담아주세요. 똑똑한 것은 표현됐는데 예쁜 것은 표현이 안 됐네요. 결국 이것저것 다 담다 보면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게 만들어지면서 실패하는 네이밍이 된답니다. 넷, 우리 제품은 국내용 제품인데요. 이제는 비즈니스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출할지 모르는데 먼저 이렇게 단정 짓고 언어나 이런 그 평가를 넘어서는 글로벌 브랜드 기준을 넘어서는 것까지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랍니다. 다섯, 모든 상표 이슈에서 완전 무결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시점에서 변형 없이 닷컴을 확보할 수 있는 이름은 없다. 그러니 이름에 적절한 확장자를 더해 URL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주 길고 이상한 이름을 개발하든가 팔려고 내놓은 도메인을 구입하든가 이게 바로 닷컴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무조건 1등 브랜드보다 더 좋은 이름으로 해주세요. 브랜드는 자라나는 것이고 이름은 그 탄생이다. 새로 개발한 이름을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듯 느껴진다. 결국 브랜드들은 이름에 디자인을 더하고 메시지와 스토리를 장착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태어난 애야 장성한 어른을 비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조건 1등 브랜드처럼 만들어달라 해도 네이밍이 실패할 수 있답니다. 7. 이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네이밍은 전략이다. 개인, 고객, 소비자는 마음에 든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결정하는 기업의 의견은 달라야 한다.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결정해야 한다. 취향이 아닌 전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8. 의견이 통일되지 않네요. 단어는 외연적 의미와 내연적 의미의 합이다. 외연적 의미는 사전적인 뜻이고 내연적 의미는 그 단어를 보고 머릿속에 연상되는 이미지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단어를 보고 느끼는 내연적 의미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통일된 의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9. 디자인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름과 디자인의 뿌리는 하나다. 똑같은 개념을 하나는 언어로 또 하나는 비주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브랜드의 컨셉트, 네이밍,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개발해야 한다. 보통 네이밍을 할 때는 이것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강조하고 보완할지 계획한다. 그런데 이름과 디자인을 별도로 개발하면 일관성이 사라진다. 그러니 네이밍과 디자인을 개별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의 브랜딩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실패한다는 뜻이겠죠. 10번째, 이제 다 된 건가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네이밍은 브랜드 스토리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완성된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름을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브랜딩이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키우는 것과 유사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더 성숙해지고 매력 있어져야 하듯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태어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아우라를 발산해야 한다. 이렇지 못하면 네이밍이 실패한다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2는 브랜드,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다라는 내용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이유를 증명하는 브랜드 언어의 힘 하면서 존재 이유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브랜드는 생명력을 얻는다. 우리 모두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간다. 브랜드도 그렇다. 비슷한 브랜드가 수없이 많은 세상이다. 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다른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여기도 증명해야 한다고 얘기하네요. 사람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브랜드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라진다. 짧은 시간 안에 존재 이유를 설득하고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언어다. 우리 브랜드를 회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삶 안에서 들여다보라. 그리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의 언어로 재정의하라. 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불리느냐가 가치를 만든다 해서 이름이란 뭘까요? 우리가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는 지금처럼 향기로울 텐데요. 한눈에 반한 상대 로미오가 몬터규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절망에 빠진 줄리엣의 독백이다. 장미가 다른 이름이었어도 우리가 느끼는 장미 향에는 변함이 없었을까? 이 질문은 언어의 탄생과 본질적 역할까지 생각하게 한다. 언어에 의해 생각이 생겨났는가? 아니면 생각에 의해 언어가 생겨났는가? 우리는 언어를 통해 대상을 느끼고 인식한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지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언어다.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는 지금처럼 향기로울 거라고 셰익스피어 씨,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김춘수 시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은 맛인데 냉커피에서는 다방 맛이 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는 스타벅스 맛이 난다. 계피보다는 시나몬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어때요? 스테디셀러, 유니클로의 히트텍. 자, 이걸 빨간 내복 시절부터 가져온 내복에 대한 인식을 단숨에 바꿔버린 게 바로 히트텍이죠. 그래서 패션 센스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입는 옷, 이걸 내복이잖아요. 이걸 패션을 해치지 않는 얇고 기능적인 옷의 수준으로 확 끌어올린 것. 그게 바로 히트텍 신화의 원조 오리지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소개를 쭉 하다가 굉장히 쉽고 명료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간단한 답을 두고 그토록 많은 브랜드들이 먼 길을 돌아왔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변화하는 미래를 인지하면서도 기존 언어 프레임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는 원래 그랬어. 이렇게 하는 그 말 속에 숨으면서 결국은 변화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는 브랜드의 성패로 소개하기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2장의 인사이트, 이름의 길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해서 여기에는 가장 짧은 이름은 한 글자로 된 이름이다. 한 글자 안에 기승전결이 다 녹아 있어야 잘 만든 이름이다. 잘 만든 한 글자 이름에는 포스와 임팩트가 있다. 땅, 흙, 물,
불, 산 등 한 글자 단어를 생각해 보면 포스와 임팩트, 기승전결이 여실히 느껴진다. 어때요? 이름의 길이에 대한 이해를 이 인사이트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파트 3, 브랜드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다 하면서 브랜드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 SNS에 쇼핑 목록을 기재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서와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브랜드가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라. 때로는 긍정적인 시대 정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하면서 브랜드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디자인은 세련되게 리뉴얼할 수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존 고객을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그렇다고 옛 것만 고집하면 새로운 고객을 불러 모으기 힘들다. 진퇴양난 딜레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지 또 책에는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름에서 가족을 발견하다, 패밀리 보이스에서 인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오랫도록 가풍이죠. 패밀리 보이스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패밀리 보이스를 적용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하자. 둘째, 지속 가능한 주제여야 한다. 셋째, 패밀리 보이스의 적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보여야 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념이다. 다른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비슷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패밀리 룩은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BMW, 키드니 그릴 같은 디자인 공통 요소를 적용해 패밀리 룩을 완성한다. 패밀리 보이스도 그래야 한다.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전략을 담아 그 브랜드의 목소리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지켜져야 될 것,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4, 브랜드, 지금의 맥락을 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브랜드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브랜드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다. 이런 사회에서 브랜드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맥락을 이해하고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브랜드가 존재하는 방식, 브랜드가 전달되는 방식, 브랜드가 사랑받는 방식은 시간과 기술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된 방식에 잘 적응하는 브랜드 언어를 만들어라. 달라진 맥락에서도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책 한 권이면 다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강한 것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다. 잘 벼린 칼날은 그 무엇보다 단순하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위협하는 날카로움이 있다. 이름도 그러해야 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워야 했다. 촌철살인, 딱 그것이 필요했다. 모든 브랜드 네이밍에 이렇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고민했는지를 이 안에 담아줬고요. 어떤 카테고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도입기에 펼치는 프론티어의 언어 전략은 두 가지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말해주는 것. 본인이 지금 하는 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 한 권이면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나의 모든 메시지를 정비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벌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랜드 언어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나는 마그리트처럼, 피카소처럼, 마티스처럼 생각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대답한다. 마그리트처럼 낯설게 보고, 그 다음 피카소처럼 몰입하고, 마티스처럼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꿋꿋하게 거절당하기를 통해 끊임없이 낯설게 보고 몰입하고 계속하면서 여기에 거절을 견디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되는 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 수천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거절당하더라도 한 개의 선택받는 걸 위해서 끊임없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거절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다.
그런데 이 거절을 꿋꿋하게 견디는 자가 결국 최고의 아이디어를 탄생시킨다. 빌딩 더 브랜드. 어떻게 불리느냐가 가치를 만든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불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가치와 철학 그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민은정님의 브랜드 짓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